무게 6배 되는 무게를 들고서 와야지만이 됩니다. 엄청나게 큰 무게겠죠? 네.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쓴다는 소리죠, 그게.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 멀리 있으니까 자기가 쓸 물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하루에 350m 쓰니까 350kg를 갖고 와라 그러면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할 수 있는 게 20m짜리 물통. 20m면은 보통 이런 병물 팔 때 쓰는 그런 통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20kg 정도 되고 아니면 이 말통이라고 하는 게 이제 20kg 정도 되는데 그거를 들고 3시간, 4시간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여자분들이 머리에 너무 무거우니까 머리에 띠를 두르고 뒤에다 해가지고 이러고서 이제 3시간, 4시간을 걷고 하는데 평생을 그렇게 하니까 여자분들이 허리뼈가 망가지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그리고 애들은 20kg 너무 무거우니까 한 5kg, 3kg 정도짜리를 들고선 또 마찬가지로 들고 오는데 하루에 6시간을 왕복 6시간을 물을 길러 가니까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학교 가고 싶은데 물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 그러고 또 여자분들은 애들 가사를 돌보고 또 애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가지고 물이 없어서 이제 등이 아프고 이런 사례를 보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에도 비는 내리는데 비만 잘 받으면 우리가 어저께 배운 것처럼 비만 잘 받으면 깨끗한 물이고 그것만 잘 받으면 돈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의 그 고통, 하루에 6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물을 길어오른 그런 시간과 힘을 줄 수 있고 또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가 있고 빗물은 하루에 20m 아니라 많이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애기들 병을 안 걸리게 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빗물이 돈이다라는 그 사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고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은데 우선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서울대학교 내에 처음으로 이제 빗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뭐 그 자리를 안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학교 내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거기서 공학적인 자료를 뭐 뽑아가지고 알려드리고 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쉬운 예로 빗물을 계곡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아서 연못을 하나 만들었어요.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계곡에 있는 물이 그대로 하수도로 가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물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집어넣으니까 거기에 물이 쫙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는 산에 있는 뭐 새라든지 뭐 짐승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그냥 웅덩이만 팠을 뿐인데 웅덩이만 파고 파이프라인만 연결했는데 물이 차에 쳐여지고 그리고 또 깜짝 놀란 게 저 밑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밑에서 물길이 통해가지고 밑에서 다시 웅덩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꽃들도 자라고 또 다른 뭐 그 달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기고 그래서 아무 돈도 안 들였는데 그냥 저절로 자연의 힘으로 침투가 돼가지고 밑에 다시 연못이 생기고 또 밑에 연못이 생기고 이런 걸 보고 일부러 뭐 조경을 하려고 밑에서 펌프를 안 해도 되겠구나. 위에 떨어지는 빗물만 잘 모아서 두면 되겠구나 해서 이것이 바로 돈이 아니겠느냐. 펌프를 해서 물을 공급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펌프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이것이 돈이다. 물론 그거 했다고 해서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생긴 건 아닌데 근데 이걸 함으로써 돈 나갈 것을 안 내보내니까 이것이 바로 돈이다. 어른들 말씀에 부자 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죠. 뭐 많이 버는 게 부자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쓰는 게 부자 되는 거죠? 안 쓰는 게 부자가 되는 것처럼 빗물도 이제 잘 모아서 다른 물을 안 쓰게 되면 부자가 된다. 그리고 아까 하루에 350리터를 쓴다고 그랬었는데 그중에 진짜 정부에서는 제일 깨끗한 물을 보냈는데 우리가 쓰는 거는 항상 그 깨끗한 용도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지 화장실 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최상의 물이 아니라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물들을 빗물을 모아서 쓰게 되면은 하루에 350리터를 쓸 것을 한 100리터를 빗물을 이용해서 쓴다면은 수돗물 값이 250리터 값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줄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돈을 버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빗물로 돈 버는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못을 만들어서 저절로 침투가 되게 해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학교에 있는 건물에 보면은 그 비물 저금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 뭐 동전 좀 있으면은 저 저금통에 넣죠. 돼지 저금통에.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딱 보면은 꽉 차 있어가지고 뭐 큰 기나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빗물도 모을 수 있다. 빗물도 모아서 채우면 그게 바로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물마다 다 이제 홈통은 있죠.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스테인리스로 만든 홈통이 있는데 그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곧바로 하수도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장으로 가거든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깨끗한 물인데 그걸 하수 처리장에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 에너지도 많이 들고 효율도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생각에 그 물을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지 말고 모아서 비물 저금통이라는 걸 만들어서 모아서 두면은 비가 오게 되면 거기다 차게 됩니다. 그러면 차인 물을 퍼서 이제 그 정원 용수를 쓸 수가 있고 또 꽉 차는데 또 비가 온다. 그러면 지금 지하수위가 많이 말랐다고 그랬잖아요. 그 빗물을 땅 속에 집어넣자. 그러면은 지하수위가 보충이 될 것이 아니냐. 물론 그 양은 굉장히 작지만 그것들이 많이 모아지게 되면은 이제 지하수위가 어느 정도 차입니다. 사실 제가 있는 학교에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는 제비가 있었어요. 제비집이 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근처에 제비집 보셨습니까? 근데 10년 전에는 제비집이 있었는데 한 5년 전부터 제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없어지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환경 파괴라지만 구체적으로 보면은 먹을 게 없습니다. 제비가 제비의 먹이는 지렁이 벌레 이런 거잖아요. 그 지렁이 벌레들이 그 흙을 전부 다 아스팔트로 덮으니까는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보충이 돼서 땅이 좀 축축해야지 거기서 곤충이라든지 지렁이라든지 이런 게 살 수 있는데